저는 K스타 운전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MHD 안정화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리는 목적이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1억 도뿐만 아니고 밀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밀도하고 온도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건 핵융합 장치 안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저희가 필요한 만큼 일정한 속도로 꺼냈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저장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장치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핵융합 장치 안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두기 위해서 저희가 자기장의 힘을 이용하는데, 그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초전도 자석뿐만 아니고 내부에 있는 플라즈마가 가진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하고 플라즈마가 자체로 만드는 자기장의 정교한 균형을 통해서 에너지가 그 안에 가두어질 수 있는 그런 자기장 구조를 만드는데, 플라즈마가 갑자기 꺼지게 되면 외부 자기장만 존재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자기장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간 에너지가 플라즈마의 측면뿐만 아니라 플라즈마를 둘러싸고 있는 기구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를 가두고 있는 진공전기라든지 아니면 플라즈마와 대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예를 들어서 안쪽에 있는 냉각수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가 쪽으로 모이다 보면은 기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붕괴 자체가 기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높은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종류의 불안정성에도 그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핵융합 장치의 성능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거기 안에 있는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아니면 뭐 다른 실험 과정에서의 어떤 균형이 안 맞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높은 에너지가 불안정성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불안정성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라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라즈마를 깨는데, 일례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큰 현수교가 이렇게 출렁이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거 자체가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게, 바람이 그 현수교 밑으로 부는데 그 바람이 우연찮게 그 현수교의 고유 진동수하고 맞게 되면 이 불안정성이 증폭돼서, 원래는 그냥 약간만 흔들리던 게 어떤 이유로든 이게 고유 진동수하고 맞게 되면 굉장히 큰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플라즈마 안에서도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굉장히 작은 종류의 현상 자체가 플라즈마 안에 있던 고유 진동수나 이런 거하고 맞게 되면 굉장히 큰 불안정성으로 자랄 수 있게 되고, 이거 자체가 플라즈마를 꺼트리게 됩니다. 플라즈마 붕괴 완화를 왜 중요한지를 굳이 비유를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교를 하게 되면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나 에어백 같은 그런 안전장치도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빨리 달리는 스포츠카일수록 브레이크 성능도 엔진 성능 못지않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성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융합 장치의 성능을 올리는 거하고 반드시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때 그걸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 기술도 같이 수반돼서 발달이 돼야 됩니다. 플라즈마를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최대한 고르게, 그리고 속도는 최대한 천천히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시키는 것이 플라즈마 붕괴를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핵융합 장치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터에서 채용한 것은 SPI라고 산탄 입자 주입 장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얼음 알갱이를 플라즈마로 입사를 해서 얼음 알갱이를 통해서 플라즈마를 고르게, 플라즈마 에너지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터에서는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장치로 채택을 하고 그 장치를 여러 핵융합 장치에 선제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플라즈마 붕괴 완화 장치를 한 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K스타는 일단은 실험적인 목적으로 2대만 설치를 했지만 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수십 기를 굉장히 고르게 배치를 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고르게 빼내는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저장된 에너지를 연착륙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K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터에서 플라즈마 붕괴 완화라는 이슈가 최근 들어서 되게 중요시 되다 보니까 이터와 같은 장치에서 이러한 실험을 사전에 해보면은 이터가 이러한 장치를 개발하거나 나중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K스타가 가장 이터와 흡사하고, 그다음에 K스타에서는 이터가 원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칭적으로 장치를 설치해서 이러한 다중의 어떤 장치로 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K스타에서 이터에서 채용하고 있는 이러한 SPI의 프로토타입을 적용해서 현재 2018년부터 미국 오크리지 연구소하고 이터 국제기구와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2019년 11월에 최초로 K스타 플라즈마 내부에 아이스펠렛을 쐈고요. 2020년 1월 달에 양방향에서 동시에 아이스펠렛을 쏴서 이터에서 바라는 결과를 최초로 현재 저희가 얻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플라즈마 붕괴 과정에서 고르게 뽑아내는 게 관건인데, 고르게 뽑아낸다는 것 자체는 여러 대의 붕괴 완화 장치를 동시에 사용해서 고르게 뽑아내는데, 이터는 사실 수십 기를 120도 되는 대칭 구조로 하는데 그 이터에서 실험하기 전에 먼저 사실은 미국 D3D 장치에서 2대의 장치를 180도가 아니라 120도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자체가 동시에 사용했을 때 한 대보다 더 좋다는 게 좀 불분명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K스타에서는 이게 약간 180도가 아니고 120도로 애매하게 설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180도로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게 2대의 장치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도달하는 그 정확도도 D3D 장치보다 훨씬 더 동시에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하게 만들었더니, 이터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2대를 사용하면 한 대를 사용했을 때보다 플라즈마 붕괴 완화 효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K스타에 설치되어 있는 2기의 SPI 중 G4에 설치된 SPI 1호기가 되겠습니다. SPI는 크게 SPI 인젝터 본체하고, 그다음에 SPI에다 가스를 공급해주는 가스 매니폴드 부분, 그리고 가스 매니폴드에서 공급된 가스가 얼 수 있게끔 도와주는 GM 크라이오쿨러가 있습니다. 인젝터 본체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바렐이 들어있는데요. 일종의 튜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튜브 양쪽으로 저희가 가스를 공급해줘서 튜브와 연결되어 있는 GM 크라이오쿨러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원하는 아이스 펠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펠렛은 보시면은 인젝터 후방에 보시면은 저희가 밸브가 있는데요. 밸브 뒷단에 고압에 약 40바 정도의 헬륨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저희가 밸브를 개방해서 고압의 헬륨으로 만들어진 펠렛을 쏘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사된 펠렛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튜브를 지날 수 있는데요. 튜브를 지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십자 모양의 저희가 부르는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라는 진단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펠렛을 확인해서 펠렛의 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펠렛의 상태,
뭐 질량 같은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측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가 지난 펠렛은 앞으로 나와 있는 그 가이드 튜브를 쭉 지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K스타 진균기 내부의 플라즈마에 입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K스타 안에 들어와 있고요. K스타에 보면 여러 포트라고 불리는 구멍들이 나 있는데 그 가운데 SPI가 들어오는 구멍이 여기 저희가 G포트라고 부르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여기 G포트를 SPI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장치들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커다란 튜브가 실제로 SPI가 저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휘어진 부분에서 잘게 부서져서 이 구멍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실험 중에 만들어지는 플라즈마 내부로 이 얼음 알갱이들이 산탄 형태로 들어가는 이 튜브가 SPI 튜브입니다. 그 플라즈마 붕괴 완화 실험을 이제 하자고 이터 국제기구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나서 이제 SPI를 박수환 박사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2대를 동시에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터 쪽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냥 1대 정도만 달아서 실험을 해도 고맙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거꾸로 저희는 2대 이상 안 달면 그러니까 어차피 1대만 가지고는 다른 데서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결과밖에 얻을 수 없고 정작 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저희는 2대 안 달면은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그 2대를 단다는 게 말은 좋은데 K스타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달 데가 없어요. 다른 게 이미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2대를 달기 위해서 사실은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ECI라고 굉장히 큰 K스타에 있는 진단 장치가 있는데 그걸 소위 말해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서 그 밑으로 집어넣고 다시 놓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서는 또 굉장히 덩치가 큰 ECH 장치가 있는데 그쪽도 여기 저희 좀 들어갈 수 있게 여기 구멍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서 비집고 들어가고 그래서 실험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주로 했던 거는 K스타를 여러 번 빙글빙글 돌면서 어디로 비집고 들어가지를 찾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SPI 장치도 있지만 그 실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 장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진단 장치를 달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빙글빙글 돌면서 어디로 비집고 들어가지를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핵융합에서 이제 플라즈마 에너지를 높이는데 많은 역량이 투여가 됐는데 어느 정도 그런 역량이 찼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SPI를 이용한 플라즈마 붕괴 완화는 저희 K스타가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또는 내년까지 실험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터에서도 원하고 K스타 또는 한국에서 핵융합을 만들 때 미리 초석이 돼서 그런 기반을 다져서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기술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